안녕하세요. 2026 유아이명을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들, 지금 시험을 준비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십니까? 자, 일단 우선 이 시험의 전망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유아이명 시험 보시면 2025 유아이명은 역대 최저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역대 최저의 경쟁률이라고 하면 조금만 공부하면 붙겠구나, 붙을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요게 이제 올해 모집 인원 상황입니다. 자, 1차 경쟁률 같은 경우에 이제 1.5배수를 뽑으니까, 지금 올해 이제 선발 인원이고, 요게 이제 1차 선발 인원이고, 지원자 수고, 요거는 실질적인 1차 경쟁률은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최종 경쟁률이나 뭐 요런 데이터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선발 인원이 이렇게 있고, 자, 1차 선발 인원 1.5배수를 뽑으니까 지원자 수가 이렇게 있고, 이제, 실제 경쟁률입니다. 자, 1차 선발 인원이고, 요거는 실질적인 1차 경쟁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왜 이렇게 올해 경쟁률이 낮아졌을까요? 자, 올해는요, 모집 인원이 되게 늘었어요. 모집 인원이 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응시하는 인원은 더 줄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 최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왜 응시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시험에 응시를 많이 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제 뭐 유보 통합, 그다음에 출산율 저하 이런 것 때문에 와, 이제 유아이명 시험은 좀 안 좋아지나 봐. 유치원은 이제 안 좋아지나 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non-profession한 일반인들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뭐 유아교육만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non-professional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아교육만 굉장히 연구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 바로 대학 교수들입니다. 대학 교수들의 생각은 이와 다릅니다. 앞으로 유아교육은 전망이 창창할 것이다. 대체로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자, 유아교육과 교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국제적인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결과, 자, 우리보다 먼저 아이 수도 적고 출산율 저하를 겪고 이렇게 했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대체로 선진국들입니다. 보통 후진국들이 이제 자녀가 많고 선진국들이 자녀가 적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출산율 저하를 겪었던 유럽의 나라들,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아니면 미국이라든가 여러 서구의 그런 선진국들이 출산율 저하를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라들의 유아교육은 어떻습니까? 유아교육에 굉장한 정성을 기울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출산율 굉장히 높았어요. 베이비 붐 세대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막 한 집에 아기들을 막 5명, 10명 이렇게 낳던 시대에 유아교육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잘 됐습니까? 반대입니다. 자, 이치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흥부집 자녀와 놀부집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옛날에 전래동화 흥부집에는 자녀가 되게 많은 걸로 아시죠? 놀부집에는 자녀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자, 흥부집은 가난했어요. 마음은 착했지만 가난했습니다. 놀부집은 마음 못됐지만은 마음은 아주 안 좋았지만은 그 집은 이제 유복했어요. 근데 자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과연 흥부집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겠습니까? 놀부집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겠습니까? 자녀가 더 많은 흥부집 같은 집이 많다면 유치원이 잘 될까요? 아니요. 유아교육까지 그 나라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자, 여타에 지금 세계적인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런 나라들이 출산율이 높은 후진국의 그런 국가들은 유아교육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더 저조한 나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정말 심각한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지만 유아교육에는 그만큼 정성을 더 많이 들이는 겁니다. 아이들이 적을수록 유아교육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잘 살아질수록 유아교육에는 정말 더 많은 정성을 들이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아교육이 공교육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와, 앞으로 유아교육은 창창하다. 왜냐하면
초등, 중등 뭐 이런 데는 이미 학교가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아는 지금 뭐 사립 유치원 있죠. 사립 중에서도 뭐 법인 유치원 있죠. 그냥 진짜 그 법인 아닌 그런 개인 민간 그런 유치원 있죠. 게다가 어린이집 있어요. 어린이집은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국공립 있죠. 또 이제 법인 어린이집 있죠. 그다음에 가정 어린이집까지 있죠.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재정 지원해주는 그런 루트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유아 1인당 투여되는 교육비도 다 다릅니다. 기간마다. 이거는 심각한 불공평이잖아요. 교사의 처우도 다 다릅니다. 애들은 복불복이에요. 운 좋으면 좋은 유치원, 좋은 어린이집에 가는 거고 운 나쁘면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아직까지 유아교육이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있지만 유아교육은 아직 개발도상국도 아니다. 굉장히 교육의 초입 단계에 놓여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교육 전문가들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과제, 오랜 수건 사업은 바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 보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Public Education. Public Education의 반대말은 이제 Private Education이죠. 공교육의 반대말은 사교육이잖아요. 사교육은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교육을 사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Public Education,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지 혜택을 누리는 인권 보장의 차원에서 유아교육 자체가 인권이에요. 아이들의 인권입니다. 자, OECD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아직까지 제대로 보장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굉장히 급한 일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수치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OECD 교육 지표는 OECD at a glance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공지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유아의 인권과 유아의 교육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유아교육이 확장될 여지는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런 증표로 지금 어떤 것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냐 하면요. 자, 2022, 2023, 2024까지 지금 모집 인원이 줄어왔어요. 왜일까요? 유아교육이 안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유치원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면 모든 유치원을 없애버려야겠습니까? 그럼 누가 아기 낳겠습니까? 자, 출산율이 저조할수록 더욱더 유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율이 낮아지면 유아교육에 더 많이 신경 써요. 근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모집 인원이? 이때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 유보통합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보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법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유아교육법과 그 다음에 보육법이 합해져가지고 새로운 법으로 탄생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법을 탄생시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으나 지금은 여러 가지 정치 상황 때문에 스탑됐어요. 언제 재개가 될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심지어 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와, 유보통합은 남북통일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돼도 나중에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아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머릿속에서 유보통합이라는 단어는 지워버려도 좋겠습니다. 자, 유보통합이 무산되면서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 유보통합이 무산되면서 2025학년도에는 이제 정부도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4에 279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2025에서는 355명으로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증가했어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보시겠습니까? 자, 이전에 2022에 534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에 386명으로 대폭 줄었어요. 대폭 줄은 거 아시겠죠? 이게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있을 때의 당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386에서 279로 대폭 줄었습니다.
계속 줄다가 여기서 갑자기 확 늘은 거 아시겠습니까? 출산율이 더 늘었을까요? No, 아닙니다. 자, 279명을 뽑다가 갑자기 355명으로 갑자기 늘린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뒤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OECD 국가입니다. 자, 유아임용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출산율이 적은 나라일수록 유치원은 더 정성 들이고 더 공교육화되고 더 복지화되는 것입니다. 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교육계 전체의 수건 사업입니다. 유아교육법을 만든 지도 우리나라는 얼마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유아교육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개척 분야입니다. 자, 선생님들, 유아교육의 앞날은 창창합니다. 초중등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체계가 다 갖추어져 있으나 유아교육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앞날은 창창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유아임용 시험 준비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역대 최저의 경쟁률을 기록한 걸 기억하신다면 내년에는 한 8월이나 9월쯤에 이제 TO가 발표됐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유아임용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유아임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경향성을 보시면은 전반적인 경쟁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와, 눈여겨보실 부분이에요. 내년 시험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TO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이라고 하는 허수 때문에 잘못된 정보 분석 때문에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막 응시하고 있지 않은 이 시점을 포착하셔서 지금 빨리 합격하시는 것이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자, 최종 선발 인원은 오히려 증가했으나, 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최종 경쟁률이 굉장히 이제 낮아진 것이고, 자, 더구나 여기 전남, 강원, 전북 이런 데는 이제 너무너무 낮아진 거죠. 자,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출제 경향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본다면, 자, 합격선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추이를 해봤는데, 자, 선생님들 보시면은 지금의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합격 최적의 기회예요. 올해가 최적의 기회고 내년에도 이런 경향성은 이어져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시험을 보신다면 2차 시험은 계속해서 커트라인이 90점 정도, 90점을 넘어요. 그래서 2차 시험 준비도 해야 된다. 이지선 유아임용은 1차와 2차를 풀코스로 완스톱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지선 유아임용처럼 이렇게 1차, 2차를 완스톱으로 풀코스로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이지선 유아임용밖에 없습니다. 자, 1차, 2차 방황하기 싫으시다면 이지선에게 오시면 바로 해답을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선생님들 대비 전략 보시면은 자, 1차 시험을 이제 일단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2차 시험은 꾸준히 90점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는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좀 고려하시고 3년간의 트렌드, 올해의 특성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올해의 트렌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2024, 2023 이런 때를 좀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문제의 특징은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기본서만 달달 외운 단수 남기는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요. 그것만 갖고는 도저히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출을 그대로 반복하는 형태도 완전히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은 이제 실제 교육 현장의 상황, 대응 방법 이런 거, 상황 분석,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거. 한마디로 고급 사고력, 응용력. 이거는 뭘로 길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은 다 오직 문제풀이로만 가능합니다. 실전 문제풀이. 대학교 수준이 낸 문제풀이로만 가능합니다. 자,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나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100% 대학교 수준이 모여서 출제한 문제로 선생님들께 원 없이 공급합니다. 자, 이 문제라면
쉽게 합격할 수 있어요. 아니, 나 문제 풀기 어려운데. 아니에요. 문제로 보시면 암기도 더 쉽게 됩니다. 자, 그냥 막 기본서 이렇게 두꺼운 기본서를 어떻게 외워요? 이지선 유아유명의 기본서는 얇아요. 얇고 체계적으로 써있고, 그리고 암기장은 더 얇은데, 그거를 또 혼자 외우시기 어려울까봐 제가 음원으로 다 만들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음원 들으면서 저절로 외우는 겁니다. 암기는 저절로 하시는 거고, 1월부터 저희는 대학교 수준이 만든 문제를 막 원 없이 공급하고, 반복에 반복, 또 반복, 저절로 외워지고 저절로 문제가 풀어집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서답형 문제, 서술형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서술형 문제 이렇게 길게 쓰는 거예요. 한 3줄에서 5줄 정도 길게 쓰는 건데 이거 연습 안 하고는 못 씁니다. 자, 1월부터 연습합니다, 우리는. 나중에는요, 저절로 다 써져요. 수도 없는 문제를 풀면서 기본서 따위는 금방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가장 실력 있는 대학교 수진들이, 제가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용고시 출제 인력 풀에 있었던 교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만들고 기본서도 만들고 커리도 짜고 있기 때문에 저희 커리는 여타의 다른 학원가의 커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이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종합해갖고 이렇게 섞고 내 혼자 뭐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냥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바로 합격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개인지도 풀코스 패키지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임용이 뭔지 전혀 모르신다면 그냥 이지선 따라서 가시면 바로 코앞에 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1차, 2차 모두 다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1차와 2차를 확실하게 풀코스로 책임지는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용고시 출제위원 인력풀 교수 출신은 저밖에 없어요. 자,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 선생님들께 전문성 있는 그런 지도를 직접 그리고 1대1로 개인으로 만나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저절로 외워지고 저절로 서답형 문제 답이 써지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가르치는 교수는 이지선이 유일합니다. 자, 사랑하는 선생님, 곧 저희가 이제 1차 설명회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습반도 모집을 할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선생님들은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도 다 드리고요. 학원에 오시면 저를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어요. 자, 저하고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제 카페, 다음 카페에다가 유아임용 카페가 제 다음에 있거든요. 다음 이지선의 유아임용 플러스 여기 가입하셔가지고 비대수로 연락처 같은 거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연락처를 드리기도 해요. 그런 방법도 있고 학원에 저는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계속 학원에 있어요. 자, 저는 뭐 학원에 계속 있습니다. 일요일 빼고는 딱 일요일 하루 쉬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학원에 있으니까 저 만나러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가이드해드리는 언니 같은 그런 강사를 원하십니까? 수업 시간에, 학원 강의 시간에만 잠깐 뭐 강의 알려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24시간 계속 소통합니다. 카톡도 좋고요. 학원에 직접 오셔도 좋고요. 계속 소통하는 그런 교수는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극강의 외향이고 저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대학에 사표 쓰고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자, 길이 막막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이지선을 딱 잡으시면 1차부터 2차까지 다 끝나버려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들이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스케줄 다 짜드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2026 유아임용은 반드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유아임용은 정말 전망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것도 답은 있습니다. 이지선 한 명을 잡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다 함께 앞으로 전망이 환하게 열려있는 마치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유아교육계에서 유아임용을 준비하셔서 공립교사로 선생님들의 평생의
갈 곳을 마련하시기 바래요. 자, 공립교사가 되면 너무 좋습니다. 왜 좋냐 하면은 커리어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시면서 선생님들도 정말 훌륭한 전문가가 돼서 나중에 장학사, 원감, 단설 원장 이렇게 하시면서 대학에 강의도 하시고 정말 훌륭한 전문가로서의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 있습니다. 나만의 전문성 있는 세계를 갖는다는 거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보람 있잖아요. 아이들,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꾸는 일입니다. 자, 이런 보람된 일에 평생토록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렇게 보람되고 아름답고 정말 좋은 일에 선생님들 한번 1, 2년 투자해서 공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이지성과 함께라면 1년이면 됩니다. 일병행 유감하면 초수 합격생들도 많으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요번에는 조금만 공부해보고 그렇게 공부하셔서 붙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한 올해 1년 정도는, 내년 1년이죠. 내년 1년 정도는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유아임용의 공립유치원교사에 활짝 열려진 이와 같이 정말로 보장되는 길에 지금 이지성과 함께 하신다면 선생님은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